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AI 쪽에서 조금 이제 주도적인 사실 개인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궁금증이 네. 그래서 어떤 이제 AI 주도주가 또 계속 갈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였는데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약간 뉴스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언어 네. 모델을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구글과 또 오픈 AI가 또 여기는 제미나이 3를 저번에 내놨고 이번에 또 오픈 AI가 GPT 5.2를 또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서로 치고받고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는 이 싸움에서 결국엔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티어들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요것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재밌게 된 게 일단은 완전히 이제 안개 속이었다가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챗GPT가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의 이 LLM 모델들이 사실 순위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뭐 네가 낫냐 내가 낫냐인 게 아니라 새로 나오면 다 괜찮았어요. 새로 나온 이 모델이 괜찮고 그다음 모델이 나오면 또 이게 더 괜찮고 시간에 따라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차별화를 두지 않았죠. 뭐 어차피 뒤에 나온 게 제일 좋을 거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뭔가 이제는 약간 이렇게 되면 뭔가 조금 선두권이 조금 약간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선두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거의 독주하다시피 했었던 챗 GPT가 이제는 조금 거기서 뭐 코드레드를 선언할 정도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는 기업들 간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선두권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하나가 아니라 현재는 둘이잖아요. 이 둘에 대해서는 먼저 내가 더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투자가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또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내가 선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AI가 정말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됐는데 내 모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존립과 관련된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려 제가 볼 때 현재 일고 있는 이 경쟁이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내년에 훨씬 더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와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AI로 이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쪽으로 조금씩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뭔지는 우리도 모르진 않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젠순왕이 분명히 올해 CES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와 이제 앞으로 AI로 돈 버는 건 피지컬 AI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피지컬 AI와 관련된 산업이 보다 우리가 볼 때 더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빨라졌고 최근에 나온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실제 시장에서 써보고 또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 와 이렇게 발달했어? 야, 이 정도면 멀지 않았겠는데? 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는 게 현재부터 앞으로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모델과 관련해서 또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줬을 때 그 비교 우위, 그 최신 모델이 최고 성능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현재까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왜 몇 년 전까지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컬러 TV 살 때 가장 최신 모델이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 근데 최신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나락가는 거죠. 최근에 메타가 그럴 그렇지 수도 않습니까? 있죠. 구글 이게 또 플래시가 위험한- 나오면 그래서 네, 지금 메타 같은 챗GPT 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바꿔서 폐쇄형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얘네가 라마라고 그렇죠. 해서 맞아요. 오픈 정책이었다가 폐쇄 정책으로 많이 바꾼 것도 특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합종 연행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돈만 많이 집어넣고 컴퓨팅 파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접합을 해서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픈 AI 같은 경우도 디즈니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죠? 베타적이라는 얘기는 오픈 AI 아니면 디즈니 걸 못 쓰게끔 해서 아마 지금 디즈니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구글에다가 그죠? 이쪽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소송을 걸고 디즈니는 오픈 AI에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1조 달러인가 네, 그랬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10% 정도. 예, 네. 그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야 정말 구글이 너무 앞서가서 구글 독주 시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그 걸출한 기업들은 또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판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섣불리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많은 기업들이 오픈 AI 손잡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오픈 AI 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면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바꾼다던가 또는 인수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년에 보다 치열한 어떤 경쟁으로 우리가 볼 땐 비춰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러면 디즈니랑 오픈 AI랑 손잡고 베타적으로 이제 사용권을 오픈 AI에게 주면 단적으로 재미나이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 통해서는 그러면 아이언맨 그림 못 그려주는 거예요? 안 된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한번 있어요. 해봐야겠다. 예. 나노 바나나에다가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아이언맨이랑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뭐 그 캡틴 아메리카 막 그려달라고. 그럼 저는 그럼 못 디즈니에서 이제 그려드립니다. 소송 걸죠. 예, 소송이 이제, 지금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그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디즈니에서 있는 영화 중에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만화라고 해야 되나? 캐릭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아니 왜 예. 디즈니가 안 그래도 라이선스 관리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무인도에 이제 불 시작했을 때 SOS 크게 쓰지 말고 미키마우스 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빨리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고. 저작권 받으러. 예. 예. 재미없. 여튼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유튜브가.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런 노력들이 있고 특히 디즈니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 언어 모델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오픈 AI가 뒤졌다는 평가는 별로 없는데 사실 나노 바나나 같은 뭔가 영상을 합성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는 그 PDF 만드는데 어디죠? 거기하고도 어도비. 예, 예, 어도비하고도 손을 잡았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부족한 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여러 기업들과 서로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노력들을 보이는 거니까 진짜 앞으로 봐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격정해야 되지만 현재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유튜브들을 통해서 보니까 AI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분 그다음에 뭔가 이런 어떤 큰 판도와 관련해서 그래도 꽤 시장에서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방송에 출연하시지만 그 업에 대해서 네. 되게 뛰어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방송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써보기도 해야 되지만 저도 써보기도 하고 뭐 AI와 관련해서 랭킹 매겨놓은 사이트들은 매일 네. 들어가서 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변화를 모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나간 변화인데 그런 어떤 기업들을 찾게 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너무 빨라서 저희들도 되게 답답하긴 해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단순히 기업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니 같은 컨텐츠 IP에 사실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있는 네. 곳이 AI 플랫폼이랑 손잡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크다라고 봐야죠. 네. 예. 이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디즈니 가지고 얘기한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고객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컸었을 때 뭘 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어렸을 때 그 동심이 있고 막 그렇다라면 의미가 꽤 크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선배님들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디즈니인가? 디즈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계속 끝까지 그렇죠. 하게 그 되지 세계관 않습니까? 속에서. 예. 우리 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이런 거 가지고 어른 돼서 피규어 사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평생 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AI 전쟁이고 젊은 친구들이 뭐 아이폰 좋아해서
이제 애플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대세가 됐던 것처럼 과연 이 AI 씬에서도 어릴 적부터 쓰던 AI 플랫폼 서비스가 또 평생 가게 될까? 또 그게 이제 글로벌 그렇죠. 1등을 만들어 예. 놓는 거고 1등과 2등 사이에 또 초격차가 언젠가 또 생길 테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이 경쟁이 또 그냥 일단 치열한 걸로까지만 우리는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그러게요. 이전에는 점수 간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확 앞질러 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미나이가 이렇게 됐었을 때 오픈 AI도 반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반격한 기간이 길었느냐는 얘기죠. 아닌데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짧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금방금방. 예, 금방금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기가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AI 관련 기업들은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그만큼 투자해도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생존이 걸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제미나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하고 서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생존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성능이 좋아지느냐 여부를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이 과잉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잉이 아니냐 보일까요? 저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내가 살고 보면 나중에 후발주자라든가 아니면 뒤처지는 애들이 사실은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앞서 있는 애들은 모든 남아있는 거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과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더 많이들 이제 비유하는 그렇죠. 게 일단은 내가 그래서 세계가 최고가 돼야 되겠죠. 승자 예. 독식이니. 네. 그럼 다음 달에 CS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지금 뭐 기조연설자가 누군지 정해졌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무슨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CES 가서 지금 기술이 이렇다라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되게 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이 또 나와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꼭 봐야 될 것 같은 게 CES의 젠슨왕이 잘 안 나와요, 원래. 아마 이번에 올해 나온 것도 아마 10몇 년 만에 처음이었을 거고 맞아요. 저는 지난해에는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네. 헬스케어 가가지고 AI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이오. AI로 그렇죠. 바이오야. 바이오. 이게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당장 피지컬 AI로 온 것 올해 보면 나름대로 돈 벌려는 영역들을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하려면 내 거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젠슨왕의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건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군으로 자리 잡아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보면 안 되는 거고 이들이 제시하는 돈 버는 방향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 또는 기술적으로 어떤 해자를 제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해자와 비즈니스 네. 모델 좋습니다. 그쯤에서 뭐 엔비디아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AI 버블론의 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가도 이제 주춤하고 구글도 제미나이 3.0이랑 TPU 발표하고 나서 뭐 메타가 사내 안 사내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요즘에 또 주춤해요. 하이닉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22% 밀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현실 투자 영역으로 와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는 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AI 관련주 아닌 게 있던가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보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A부터 Z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반도체가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필요 없으면 전력은 필요할까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만 놓고 보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도 지금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네. 예상했던 대로 더 투자가 지속될 거냐가 첫 번째일 거고, 그렇죠? 그 투자가 안 된다라고 보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도 내년에 실적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죠. 예. 그렇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그게 되겠지만 진짜 이 상황에서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본 적이 없는 투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픈 AI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 첫 해 투자가 미국의 7개 회사가 투자했던 게 아마 92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I 투자라고 했었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500조에서 6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배가. 우리가 600조 원대의 1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677조가 올해 우리 예산이었었으니까 한국 예산만큼 아니 이게 1, 2년 만에 6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내년에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야, 이게 늘어나는 속도도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이게 기업들이 과연 감당한 수준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개가 1년 벌어들이는 이익이 800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채권을 발행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벌어들인 돈 내에서는 가능한 건데 여기서 더 커지면 그게 감당 가능할 거냐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뭔가 그 고민이 해소될 때쯤에 아 이게 여전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우리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것들을 반영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보통 원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건데 네. 특이하게 지금 선반영을 안 하는 시장이에요. 불안해서. 실적이 예.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왜냐면 이게 가능한 거야? 네. 야, 저게 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진짜 투자를 할까? 라는 의구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있는데 예. 컨센서스대로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모 증권사의 내년적만 보니까 한국의 기업 이익 전망치가 445조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445조 원에서 200조가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는 건데 그 정도가 실제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 굉장히 네.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의구심들이 물음표들이 그게 지금 시장의 의구심인 거잖아요. 글로벌 전체 시장에.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AI에 대한 의구심은 반도체도 연결되는 거고 전력기기도 연결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의구심 때문에 매물은 쏟아지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특히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 긴 거보다도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쳐가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버블이 오려면 어떻게 했냐면 있는 돈도 다 싸가지고 가서 주식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데 지금 되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아, 나 못해 먹겠어. 아, 나 정말 쉽지 않아. 안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근히 예. 피말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화랑장 말리죠. 한 가운데 있는데 피말리는. 또 그 다음에 수익 나는 것도 극과 극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 타서 수익이 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큰 손실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네. 기관도 똑같고요. 전문가 그룹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에 하이닉스에 물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투자자분들이 실망할 게 아니라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실력이 있다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의구심이 그 해소되는 순간 주식은 또 한순간에 튀어오르니까 그렇겠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더 역설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어쨌든 간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이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의구심이 현실화된다라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안 좋다 하더라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또 반대로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지고 올라갔으니까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초를 쌓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도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또 궁금한 게 메타가 이번에 이제 채권 발행했을 때 만기를 40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40에서 50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했다는 거는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조금씩 하고 말다는 게 아니고 이 AI 사이클이 어쨌든 쭉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클도 사이클인데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뭐 시장에서도 최근에 마이클 보리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GPU가 수명이 3년이냐 6년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가장 길게 잡아볼게요. 6년 뒤면 지금 있는 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어차피. 네. 그럼 그 돈은 또 적은 돈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끝없는 투자. 예, 끝없는 투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H백, 뭐 호퍼,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최고라고 막 일론 머스크도 우리는 뭐 H백을 뭐 몇몇 장 갖고 있다 막 자랑하고. 예. 근데 이제 블랙웰 나오니까 그 구형이고 그거 이제 중국에게도 수출할 수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블랙웰 26만 장 확보했다고 하는데 루빈 나오면 또 완전 이것도 이제 구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게 감당 못할 거냐 그렇지는 않는 게요. 항상 세상이 발전을 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한 30년 전부터 아니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원유가 곧 없어진다. 많이 써서. 네, 근데 고갈된다고. 여전히 있죠. 네. 왜냐하면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오존충 끌린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네. 그럼 이제 AI 같은 경우도 결국엔 기술의 발전이 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성능 개선 쪽만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또 현재 칩을 더 오래 쓰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같이 발전한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그 사람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 우려가 없지 않을 텐데 그 우려만큼이나 빅테크 애들은 나중에 그 돈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머리가 까매지지 않습니까? 내가 6년마다 이 칩을 또 다 갈아엎고 이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럼 그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효율화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전도 옛날에 에어컨 쓸 때 전기 먹는 하마였다가 요즘은 굉장히 전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어떤 기술적인 해자를 관련된 변화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예전에 2차 전지 볼 때도 결국은 전고체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쪽도 여러 가지 갈래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이 되는지 또 반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을 좀 덜 쓰는 방법으로 또는 칩을 더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지 많은 연구들이 되겠죠. 뭐 학습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기술력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나왔었을 때는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 또 성능은 좋아지는 거니까 지속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비용도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면 우리한테 AI를 이젠 공짜로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돈 내. 그리고 돈도 많이 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유튜브를 원활하게 보려면 돈 내고 봐야 되잖아요. 프리미엄. 그렇죠? 프리미엄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수익화가 될 거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분명한 게 투자한 사람들은요. 투자했을 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독점이에요. 독점 되면 다 돈 받아요. 그렇죠. 이게 차라리 꽤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 내가 좀 더 싸게 해줄게 되는데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올려도 소비자들은 아유 뭐 할 수 없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쿠팡이 갑자기 생각나는 쿠팡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사도 그렇죠. 팔쿠팡이 안 되는. 우리나라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하고 합병되고 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많이 떨어졌을 거요.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갈 때. 비행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타시는 입장에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타는 입장에서 실제 그랬죠. 예. 거의 뭐 고속버스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시죠. 더 많이 타죠. 실제로도. 예. 지겹습니다, 이제. 아, 좋습니다. 그 대표님이 보실 때 그러면 뭐 다양한 이제 쪽 사이드 이제 섹터로 확장의 AI가 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좀 여기는 그래도 내년에는 좀 주도 약간 좀 유익 있게 봐야겠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현재는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들이 역시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시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거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근데 현재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당연히 지금 AI를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 뒤에까지 가겠어요? 아니겠죠. 다만 뭔가 이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논의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결국은 시장이 앞으로도 AI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감을 갖는다라면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전력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관련주들 요즘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조방원이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요즘 조금 이제 잊혀지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조정폭이 또 크기도 해요.
조방원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만 쉬는 게 별다르지 아니군요. 않습니다. 예, 예. 저만 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반도체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은 지수 자체가 쉬어가고 모든 업종이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쉬어간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어떤 특정 섹터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달라졌거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 오늘도 외국인 1조 팔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1조 중에서는 참 다양한 업종을 팔았죠. 물론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긴 했습니다.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고 그다음 삼성전자 팔고 그랬지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중간선거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네. 그럼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반도체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고 있지만 현재 AI에 쓰는 반도체를 자립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 그 관계로 인해서 요즘 뭐 H100인가 그 엔비디아 칩을 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도 지금보다 더 고성능 반도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내년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내년만 놓고 보면 길게 보면 당연히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추격되면 미중 갈등이 더 있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경쟁을 통해서. 예.